윤서정은 오랜만에 병원 정기 검진을 받기 위해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대기표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전 치료 기록을 검토하던 의사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방암 3기입니다. 그 말은 복도 소음과 분리된 채 또렷하게 서정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바로 뒤이어 준비해야 할 치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항암 일정, 약물 부작용, 병원 방문 횟수 등 정리된 문서가 책상 위에 놓였어요. 서정은 설명을 듣는 동안 시선을 종이에 머물렀지만 생각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천천히 떨리고 있었고 의사는 조심스레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금은 치료 계획부터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진료실을 나서자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밝고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서정의 발걸음은 쉬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민서가 서정의 얼굴을 보고 바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결과 나왔어? 서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민서는 종이를 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기 바로 치료 시작해야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강하게 접힌 종이를 누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지후도 엄마를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엄마 많이 안 좋은 거야? 서정은 아이들의 불안을 달래려는 듯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늦게 발견된 거라 그래. 그래도 치료하면 된대. 지후는 치료 일정표를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도 약물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캘린더에 옮겨 적었어요. 두 사람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서정은 식탁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서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강도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서는 서정에게 시선을 던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말할 거야? 서정은 짧게 숨을 들이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결과 들었어. 어디야? 서정은 필요한 말만 전달했습니다. 3기래. 곧 치료 시작한대. 잠시 정적이 이어졌고 도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게 해줘. 지금 거기로 가도 될까? 서정은 바로 답하지 못하고 잠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애들이랑 이야기할게. 전화를 끊자 주변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어요. 민서는 엄마 옆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엄마, 우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후도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치료 일정은 내가 표로 만들어둘게. 서정은 두 아이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진단 직후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그녀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를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 함께 서 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서정은 치료 준비를 위해 집안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항암 일정표와 설명서를 빼곡히 펼쳐놓고 있었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아 같은 줄을 여러 번 읽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도현이 서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정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했지만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도현은 말없이 들어와 식탁 앞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명예퇴직 서류야. 그는 단순한 문장 하나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정은 봉투를 열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와 지후도 방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를 살폈습니다. 도현은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퇴직 승인서, 근무 종료 통보서, 인사 기록 등의 문서들이었습니다. 지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요? 도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리했다. 서정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어? 도현은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치료가 시작되면 도와야 할 일이 많아. 준비하려면 늦지 않아야 하니까. 민서는 서류 날짜를 확인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지 승인 날짜가 오늘이네요. 정말 바로 정리했어요?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정은 식탁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퇴직 사유란에는 개인 사정이라는 짤막한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감정적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랬다. 민서가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정은 천천히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도현은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알겠다. 필요하면 연락해. 도현이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민서는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진심인 것 같아. 서정은 수첩 위에 손을 올리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도현의 행동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했습니다. 며칠 뒤 서정은 항암 교육을 받기 위해 병원 교육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치료 절차, 부작용 대응, 보호자 역할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엄마 옆에서 꼼꼼히 내용을 적어두었습니다. 간호사는 설명을 마치고 서류를 배부하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오늘 함께 못 오셨나요? 민서는 잠시 망설인 뒤 대답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호자로 등록됐어요. 상황이 좀 있어서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정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어요. 치료 교육은 예정된 순서대로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교육실을 나오는 순간 다른 환우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따님 혼자 돌보는 거예요? 남편분은 안 오세요? 민서는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답했습니다. 아버지도 돕고 싶어 하세요. 다만 조율 중이에요. 말은 단정했지만 민서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정말 밖에서는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조용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서정은 딸의 표정을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침묵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지금은 말보다 움직여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서정은 방에서 쉬고 있다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서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 엄마가 앉을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정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기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너희가 정리한 거니?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봐야 할 것 같아서. 이건 아버지가 알아보고 정리한 거야. 지후는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정보를 읽었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민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버지한테 직접 듣는 게 맞아. 지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실만 보여주고 싶었어.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도현이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지나 서정에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서 가져왔어. 서정은 봉투를 받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대화는 짧았고 감정은 배제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마음에 조심스러운 이해가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도현이 돌아간 뒤 서정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도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준비를 했는지 조금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많은 무게가 남아 있었지만 이유를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읽다가 힘들면 쉬어. 천천히 봐도 돼. 민서의 말에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후 역시 테이블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내가 정리해 볼게. 아이들이 나가자 집안은 고요해졌고 서정은 본격적으로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간병 준비 장기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은 그 문구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 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예상 부작용 목록과 단계별 대응 절차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단순한 정보 정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둔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걸? 서정은 중얼거리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회사 일은 접어두고 다양하게 알아본 정리였습니다. 특히 체력 저하 시 동선 조절이라는 항목에서는 집 구조를 그린 작은 스케치까지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침대 위치와 이동 거리까지 계산된 표시가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도현이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새로운 필요한 자료가 나와서 전달하려고 왔어. 서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현은 식탁 위 기록들을 보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봤구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서정은 봉투를 받아들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한 거야? 도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작년부터. 내가 몇 번 검진을 미뤘을 때 불안해서. 그는 오래 생각해둔 설명을 꺼내놓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했어. 서정은 기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메모들도 다 그때부터?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엔 정보만 모았는데 나중엔 계획으로 바뀌더라. 서정은 수첩을 다시 펼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작용 대응표와 의료진 상담 기록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서정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거부해도 괜찮아. 난 그저 필요할 때 대비하고 싶었어. 그의 말은 설득이 아니라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서정은 한참 동안 수첩을 바라보다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무 조용히 혼자 감당했네. 그 말은 비난도 용서도 아닌 사실을 확인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민서와 지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서정은 여전히 기록을 보고 있었고 도현은 아이들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전달할게. 필요하면 알려줘. 그는 더 말을 하지 않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힌 순간 민서가 조용히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좀 알겠어? 서정은 고개를 숙이고 메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응,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금방 따라오진 않네. 지후는 그 옆에 앉아 정리된 표를 펼쳤습니다. 엄마 마음이 따라오는 건 나중이고
지금은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서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기록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도현의 행동을 더 이상 의문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 2주 차가 되자 서정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극심한 메스꺼움과 기운 빠짐이 반복되었고 지후와 민서는 교대로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 시간을 확인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예상보다 강해지자 두 사람 모두 당황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문 앞에는 도현이 서 있었고 손에는 작은 응급용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서가 문을 열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상태가 나쁠 것 같아서 왔다. 서정은 침대에 누운 채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도현은 안으로 들어오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체온계, 전해질 음료, 부작용 대응 메모가 정리된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그는 행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말로 알렸습니다. 체온 먼저 확인할게. 민서는 그 조심스러운 말투에 눈길을 줬습니다. 도현은 서정에게 다가가기 전에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팔 조금만 들어도 될까? 서정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도현은 천천히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넣어주었습니다. 모든 동작은 지나칠 만큼 신중했고 필요한 만큼만 닿았습니다. 체온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도현은 파일을 꺼내 열을 내리는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물 온도 바꿔야 해. 식염수 섭취는 지금은 피하고. 지훈은 그 지시를 듣고 바로 부엌으로 움직였습니다. 민서는 침대 옆에 앉아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도현은 부작용 대응표 옆에 작은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오후 2시 40분. 열 38.6도. 식욕 없음. 기록하는 손은 빠르지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서정은 힘겹게 눈을 뜨고 도현의 동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심스러운 태도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안정감을 주고 있었어요. 예전의 그였더라면 목소리와 행동이 더 앞섰을 텐데 지금은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해? 서정이 힘겹게 묻자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감정 섞이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들었어. 그래서 절차대로 하고 있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하면 안 되니까. 민서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후도 체온계를 닦으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두 아이는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변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훈련된 절제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서정은 다시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 말은 허락이라기보다는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도현은 그 말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서정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도현은 뒷정리를 마친 뒤 가방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게. 오늘 기록은 정리해서 보내줄게. 그는 더 얘기하려 하지 않고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민서가 엄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늘 정말 조심했어. 지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서정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 말은 짧았지만 도현을 향한 오래된 경계가 아주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표시였습니다. 항암 3차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서정의 부작용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오르는 시간, 메스꺼움이 심해지는 구간, 식사를 못하는 날과 가능한 날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서와 지훈은 그 흐름을 기록하며 대비했지만 두 사람 모두 학교 일정과 병원 일정을 같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부터 도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없이 오던 예전과 달리 지금 가도 될까? 라는 짧은 문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서정은 대부분 와도 돼. 혹은 오늘은 괜찮아. 라고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어색한 긴장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도현이 방문한 날이면 정해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신발을 벗고 한 걸음 뒤에서 거실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서정의 상태를 먼저 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일을 묻고 그 다음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체온은 재셨나요? 식사는 얼마나 하셨어? 그의 질문은 일정했고 감정이 실리기보다는 보고를 받는 구조에 가까웠어요. 민서는 그 절제된 말투가 낯설었지만 안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목소리가 커지지 않고 지시가 아니라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정은 처음에는 그 과한 조심스러움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심스러움 속에 무리하지 않겠다,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현은 서정에게 다가가기 전 항상 물었습니다. 지금 물 좀 드릴까요? 베개 각도 바꿔도 될까? 손 잠깐 잡아도 괜찮아? 그의 매번 반복되는 질문은 서정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대적인 규칙처럼 보였어요. 서정은 그 태도가 진심인지 시험인지 몰랐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지훈은 도현의 기록 습관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왜 이렇게 세세하게 적어요? 도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변동폭을 알아야 해. 그래야 대응할 수 있어. 그 말 속에 감정은 없었지만 책임감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메모지에 적힌 숫자와 증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도 도현의 기록을 옆에서 함께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병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현은 그제야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지. 어느 날 저녁, 서정의 기력이 조금 돌아왔을 때, 도현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일정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도현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바꾼 거야. 또 한 번 감정이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스스로를 단련해온 흔적이 스며 있었습니다. 서정은 베개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려고 계속 노력한 거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어지지 않게 하려고. 내 감정이 앞서면 또 상처 줄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그 속에는 죽비처럼 울리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이 돌아간 뒤 민서가 엄마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변한 것 같아? 서정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조금은. 그 짧은 한마디는 관계가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미세하게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서정의 컨디션은 나아졌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패턴이 뚜렷해지자 도현은 일정표의 규칙적인 주기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번 방문 전에 지금 가도 될까? 라는 문자를 보내 서정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어요. 서정은 전보다 자연스럽게 와도 돼.
라고 답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둘 사이의 경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도현은 집에 들어설 때도 언제나 한 걸음 멈춰서 상황을 살핀 뒤 움직였습니다. 과거처럼 먼저 말하거나 지시하려 하지 않았고 서정이나 아이들이 말하면 그 뒤에야 행동했습니다. 민서는 그 변화가 꾸준하다는 사실을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지훈은 도현의 절제된 행동을 데이터처럼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정은 소파에 기대 쉬고 있었고 민서는 식탁에서 약 봉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서정은 자연스럽게 들어와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쉽게 나오지 않았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안정된 흐름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식단 변경 있는 날이라 자료를 가져왔어. 그의 말투는 보고하듯 단정했고 불필요한 감정도 억지 설명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정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여줘. 도현은 식단표와 병원 지침서를 펼쳐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는 저섬유 식단으로 조정해야 해. 섭취량은 절반으로 나누고 전해질 보충을 늘려야 하고 서정은 내용을 차분히 들었고 민서와 지우도 옆에서 설명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변경 이유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현은 곧바로 메모지에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의견을 반박하지 않고 누가 말하든 그대로 반영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모습이라는 것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서정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왜 감정을 이렇게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도현은 생각을 정리한 뒤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섞이면 내가 실수할까봐. 그걸 막으려면 절차가 먼저여야 해. 그의 말은 변명을 담지 않았고 한동안 스스로를 훈련해온 결과처럼 담담했습니다. 서정은 그 대답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말에 담긴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일지를 쓰며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 관계가 이제 구조가 생기는 느낌이야. 지후도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응. 규칙이 자리 잡고 있어.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고 그걸 서로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서정은 그 대화를 들으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두 아이가 느끼는 변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도현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오늘 기록은 정리해서 내일 보내줄게. 서정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 말이 허락인지 인정인지 혹은 그저 예의인지 서정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나왔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도현이 돌아간 후 서정은 창가에 앉아 잠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관계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두 사람 사이에는 부서지지 않는 작은 구조가 하나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는 천천히 자리 잡으며 앞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여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난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서정은 오랜만에 스스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아 따뜻한 햇빛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도현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예전보다 수척했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서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현은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검진 잘 나왔다고 들었어. 서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당장은 안정됐대. 둘 사이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긴장감과는 달랐습니다. 함께 지나온 시간에 대한 정리 같은 가볍지 않지만 차분한 공백이었어요. 도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자료야. 필요하면 병원에 제출해. 서정은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체온 기록, 식단표, 부작용 변동표, 그리고 상담을 통해 도현이 배운 내용까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과장이나 포장이 없는 그저 한 사람이 시간을 쌓아 만든 결과물에 가까웠습니다. 서정은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았겠다.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치료가 우선이었으니까. 그는 변명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감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투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도현은 짧지만 분명한 말로 답했습니다. 다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였어. 민서와 지후가 병원에서 나와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지후는 엄마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얼굴 좋아 보여.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 도현은 두 아이에게 간단한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식단은 다음 주부터 다시 조정해야 해. 자료 보내줄게. 민서는 자연스럽게 네, 같이 봐요. 라고 답했습니다. 예전이었다면 어색했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네 사람이 공유하는 일상처럼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정은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도현은 서정의 보폭에 맞춰 걸음을 조절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래도 천천히 오니까 도착하긴 하더라. 서정은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는 게 맞아. 그 말은 과거를 잇는 선언도 완전한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걸음을 인정하는 조용한 동의에 가까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서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웠어. 도현은 그 말을 들은 뒤 더 어떤 말도 덧붙이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표시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서정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이 나아지는 것과 함께 마음도 은근히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지나온 상처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위에 새로운 관계의 층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쌓인 조심스러운 행동들로 이루어진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직 어색함은 있었지만 어긋나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정은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스며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계절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온도를 품고 있었습니다.